요즘 일본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다녀오는 데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크나 자동차를 일시 반출입해서 자차로 일본을 넘어가는 경우도 유튜브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2025 도쿄 오토살롱 기간에 일본까지 직접 자차로 다녀오신 분들께서 계십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그러고 나서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펜스타 크루즈 페리, 마지막으로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500km의 여정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쉽지 않으셨겠지만 영상으로 다른 후기를 보았을 때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쿄 오토살론 방문차 일본 도쿄 지역을 방문하는데 일정 중 1박 2일을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리기까지의 과정과 운전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조사해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할만하다였습니다. 첫 번째로 면허증 준비입니다. 해외로 나가서 현지에서 운전을 하는 만큼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수적입니다. 불과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별탈 없이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지역 면허 시험장 시설에 가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하나만 있었지만 요즘은 면허증 갱신을 진행할 때 영문 운전 면허증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국제운전 면허 없이 이 영문 면허로 바로 일본에서 운전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문 면허증은 국제운전 면허증을 100% 대체하는 수단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문 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영문 면허는 국제 면허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의 경우인데 영문 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 면허증을 운전에 필요로 합니다. 만약 영문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 렌트카를 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국제 면허증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의 경우 주가 50개에 달하고 각각 주마다 법규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영문 면허증 의지하기보다는 국제 면허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렌터카 업체 선정.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업체는 꽤 되는데 메이저 업체부터 어제 렌터카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유명한 업체들까지 다양합니다. 각각 업체들마다 분포되어 있는 지점 수, 보유 차량 대수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요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빌릴 수 있는 지점들이 도쿄 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머물게 될 거점 근처에 렌터카를 수령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지점 검색을 해보면 나리타 하네다 공항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 많은 지역에서 렌터카 픽업 리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풀커버 보험의 의무 가입입니다. 보통 렌트를 하게 되면 심지어 제주도에서 차를 빌릴 때도 완전 자차 보험은 추가금을 현장에서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렌터카의 경우 24년 6월 이후로 본사 방침에 의해 풀커버 보험을 예약 시에 사전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풀커버 보험이 포함되는 이점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겨울의 경우 추가금을 지불하고 스노우 타이어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550엔 추가 시 우리의 하이패스와 비슷한 ETC 단말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같은 거리를 타더라도 ETC와 일반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되므로 빌릴 수 있다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일본 여행 도중 고속도로 이용이 예상될 때 톨게이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하나는 링크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입구 인터체인지와 출구 인터체인지를 입력하시면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용 요금을 산정해서 알려주는 방식인데 정말 편리합니다. 이제 차를 성공적으로 렌트를 했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의 교통체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하지만 운전 방향이 정반대라서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우측 통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입니다. 하지만 이 점 말고도 다른 점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점들이 다른지 지금부터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지 표시만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따로 유턴금지나 횡단금지의 명시가 없다면 언제든 유턴이나 도로 횡단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유턴 표시가 없거나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건너편으로 선회하는 건 위법이지만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내비게이션이 중앙선 넘어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시정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골목길에 스탑 표지판이 있어도 거의 지키지 않거나 서행으로 통과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통과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간 역삼각형 표지에 토마레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일시정지를 하라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가는 방향에 있다면 무조건 바퀴가 멈춘 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걸 자칫 그냥 지나갈 경우 매복하고 있던 경찰관이 튀어나와서 바로 차를 정차 유도하거나 보면 순찰차가 등장하여 차를 세우고 그 즉시 단속됩니다.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는데 이유는 암행 순찰차나 매복 도중 그 모든 걸 캠코더로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융통성 있는 경찰관의 경우 거의 멈추기 직전까지 감속 후 통과해도 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FM으로 보는 경찰관의 경우 잡힐 수도 있기에 정차 후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할 때 이면도로 쪽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큰 도로의 차들은 골목의 차들이 무조건 일시정지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운행하기 때문에 표지를 무시하고 큰 길로 나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무수히 많은 비보호 우회전. 일본은 한국과 신호등 종합 배치 순서가 반대입니다. 한국이 좌측부터 적, 황, 녹색 순서면 일본은 녹, 황, 적색 순서에 추가적으로 화살표가 붙는 경우 적색 등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밑에 화살표가 붙는 경우는 도쿄 도심이나 오사카 도심 같은 번화한 곳이 아니면 찾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일본의 신호체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신호등화와의 차이점인데 일단 일본에서는 빨간불의 경우 어느 곳으로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가 붙어있으면 이때 한정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색 등화에서는 금지된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은 비보호 체계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같은 북미 쪽 교통체계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은 흔한 일이기에 저는 익숙한 편인데 카투사 복무를 했던 미군 부대 안은 철저히 미국의 교통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서는 비보호 겸용이 아니면 좌회전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바로 비보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가 적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비보호 우회전을 대기할 수 있게 교차로 한가운데 대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비보호 차례를 기다릴 때 횡단보도 뒤가 아닌 표시된 대기 장소까지 차를 움직인 다음 기다려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우회전해서 길을 건너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빨간불이 유지되는 채로 밑에 화살표 표시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때는 표시된 방향만 진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지하라는 뜻이므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녹색 화살표를 표시되었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도쿄 오토살롱으로 일본을 가면서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은 게 소망 중 하나인데 이번에 그 리스트 안에 일본을 추가하게 되어서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렌트 및 일본 운전을 준비하면서 만든 콘텐츠인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